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셀피를 여기서 찍어가지고 네. 누구한테 보내면은 네. 사실 그 사진이 복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보낸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게 네.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여태껏 인터넷이라는 거는 뭘 보낸다는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복제되면서 나가는 네. 거기 때문에 네네네. 뭐 희소성이라는 건 전혀 없고 네. 그냥 거기서 어번던스가 생기는. 네. 예. 이제 디지털 어번던스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는 그 거죠? 다음 단계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의 디지털 희소성이 되는데 네. 디지털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어번던스, 디지털 예. 이제 풍요성의 경우에는 뭐 전송과 저장, 추가 생산, 진위 여부의 검증 예. 아주 쉬운 거죠. 디지털이기 때문에 또 양날의 검처럼 희소성은 예. 담보를 못하는데 예. 비트코인은 그 설계 예. 구조상 디지털 희소성, 채굴자들이 아무리 채굴에 매달려도 2,100만 개까지밖에 예. 생산을 못하는 디지털 희소성을 달성해낸 거죠. 그래서 디지털임에도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희소한 재화인 금이 유구한 역사 수천 년에 걸쳐서 예. 소위 이제 monetary commodity, 예. 통화적 재화, 예. 통화적 상품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물리적인 희소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예. 금보다 돈으로 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기에 너무나 우월하다는 거죠. 금보다 좋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에 많이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네.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이냐, 네. 금과 뭔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네, 이렇게 네. 비유를 할 텐데 네, 네, 네.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희소성에 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왜 희소한 거죠? 그게 사람들이 사실 그것도 잘 이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연구하게 되면서 예. 비트코인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서 오히려 금을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예. 사실 그냥 평소 일상 살아가면서 네. 금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할 일은 없죠. 그렇죠.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통화적 상품으로 예. 통용된다. 예.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남은 통화적 상품이다 예.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간단히 예. 어떻게 보면 화폐의 역사를 예. 짚으면서 예. 왜 금이 예. 은도 구리도 예.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예. 금이 유일한 통화적 상품으로 네. 남았느냐를 예. 살펴보고 예. 그런 금보다 예. 비트코인이 더 예. 낫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화폐 탄생을 간략하게 아주 압축해서 상상을 해보시면 바닷가에 사는 부족이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예. 수집품으로 각 가정마다 예. 조개 껍질을 가지게 되죠. 가정마다 조개 껍질이 쌓이게 되면 이걸 나름대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예.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많이 통용되는 조개 껍질을 소, 밥, 나무, 재화를 물품 교환할 때 돈으로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교환의 매개로 또 넓게 통용되게 되면 소는 뭐 조개 껍질 뭐 10개, 예. 사과는 조개 껍질 1개 이렇게 가격의 단위로 화폐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데 예. 조개 껍질의 예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역사적으로 가장 생산이 어렵고 획득하기 어려운 희소한 재화를 돈으로 쓰는 사회가 예. 다른 사회와 만났을 때 다른 사회에 좀 더 생산하기 쉬운 재화의 화폐를 집어삼킵니다. 그 이유는 생산하기가 쉬운 화폐는 쉽게 희석이 되고 가치가 네네네. 그래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돼 왔을 때 예. 지금 현재적으로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게 통화로 쓰이는 상품은 네. 통화적 상품은 금으로 남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그 화폐라는 직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이제 일종의 네네네. 있었던 건데 네네네. 그 중에서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금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그 생산하기가 힘든 가장 희소성이 높은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상대적으로 생산하기가 좀 쉬운 그런 것들 다 집어삼키고 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네네네. 살아남은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금의 특성이 희소성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반론적으로 머니니스 돈이란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때 금이 돈으로 쓰기에 가장 적합했던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상품 재화가 예. 있을 때 돈으로 쓰기에 적합한 특성이 뭔지 네. 목록을 쭉 만들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돈으로 쓰려면 일단 희소해야 예. 되고 예.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예. 길게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썩지 않아야 되죠. 예.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망가지지 않고 썩지 않아야 되고 예. 휴대하기도 편해야 되고 예. 여기에 있는 금이 예. 저기에 있는 금과 똑같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금인지 납에 도금을 한 건지 예.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예. 물리적으로 뭐 부피와 질량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특성으로 금이 검증 가능하죠. 쪼개거나 합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특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 금이 가축, 곡식, 소금, 설탕 예. 이런 재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머니를 보통 우리가 그냥 명사로 사용을 하는데 네. 이걸 갖다 효용사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머니는 일종의 스펙트럼에서 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고 어떤 거는 굉장히 머니니스가 강한 네. 물건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 약한 물건이 있고 네. 그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이제 네. 금이 가장 머니니스가 강한 어떤 물건이다라는 말씀. 돈으로 쓰기에 용이한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금보다 사실 성능이 더 좋은 게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국엔 가치의 척도의 핵심은 금보다 나은 비트코인인데 금보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낫다는 거냐? 돈으로 쓰기에 낫다는 말씀이에요. 디지털 희소성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면 보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휴대성, 검증 가능성, 쪼개거나 합치는 그냥 숫자 자릿수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금의 경우에는 물리적 실체가 있어서 지금 역사상 그렇게 발현돼 왔습니다만 은행이나 정부 그리고 보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실체의 중앙 집권화가 돼요. 중앙 집중화가 된 금을 두고 IO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금 본위 제도에 화폐, 달러가 발행돼서 통용되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패깅이 끊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비트코인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맡겨놓지 않고 내 디지털 지갑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분산화되고 IOU 채권 종이 돈을 쓰는 금의 경우에는 몰수, 거래 금지, 내 돈을 쓰는데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 당장 발현되지 않더라도 결국 여러 가지 정부와 나라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계속 반복돼서 발현돼 왔죠. 그런 특성에 있어서 빠르게 짚어보면 휴대성, 검증 가능성, 쪼개거나 합칠 수 있는 용이성,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분산할 수 있고 몰수 거래 금지가 어려운 그런 비트코인의 특성이 모두 디지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이 사실 굉장히 머니니스가 강한 물건이었는데 이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제 뒷단으로 지금 가버렸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게 금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그거를 법정화폐라는 종이돈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된 건데. 대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원래 이걸 짚어보면은 사실 원래는 금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금의 한계점을 극복한 금 같은 자산이 뭐냐 했을 때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디지털이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특성들이 금보다 낫다. 희소성이 남아 있잖아요. 금도 분명히 희소합니다. 근데 금의 희소성이 상대적 희소성이라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절대적 희소성이에요. 금의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믿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채굴돼 있는 물량에 비해서 지금 채굴되고 있는 양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채굴 기술의 발달이라던가 매장량의 발견이라던가 예측할 수 없는 다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상대적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시면 채굴 기술이 발달해서 바닷속 심해 금 채굴이 가능할 수 있고 사실은 하늘에서 금 소행성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채굴량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인류 채굴 기술의 문제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설계상 채굴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적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채굴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 채굴량은 2,100만 개고 총 채굴량이 종국에 완성될 때까지의 채굴 스케줄도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고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절대적인 희소성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 희소성, 디지털인데 희소한 절대적 희소성을 달성한 비트코인이 굉장히 특이한 물성을 지닌 물건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금의 비유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과 거의 비슷한 가치 저장 수단의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게 일종의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금과 비교를 한 게 예.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인 예. 거잖아요. 예. 금의 시가총액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지만 예. 보통은 10조 달러 원화로 이제 10경원 감도 잘 안 오죠. 예. 10조 달러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러로 얘기한 게 좋을 것 같아요. 10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들을 많이 해요. 예. 근데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은데 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정확히 알 수 있죠. 매 초, 매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달러로 2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의 가치로 3천억 달러 정도? 400조 원 정도인데 금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이니까 사실은 3%, 4%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 거죠.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보다 30배는 작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비트코인의 물성, 디지털 희소성에 따라서 돈으로 쓰기에 용이하다. 금보다 더 성능이 좋다. 어떤 목적으로 쓰기에? 돈으로 쓰기에. 이 명제가 성립이 된다면 지금 30배나 가치가 작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인 거죠. 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어떤 돈으로서 쓰일 수 있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만약 금보다 못하는 게 있다면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금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12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짧은 히스토리 때문에 네. 지금 시가총액이 30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 네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면은 그 갭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왜 금이랑 비유가 되고 가치가 어디서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비관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네. 제가 여쭤볼까 해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커피 사는데도 쓸 수도 없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돈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쓸 수 없지 않느냐. 예. 앞서 금이랑 비트코인을 계속 비교하면서 돈으로 쓰기에 더 성능이 좋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예. 뭉뚱그려서 표현을 드렸지만 돈은 사실 어떤 경제학 책을 개론서를 펴보시더라도 첫째 페이지에 설명돼 있죠. 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치 저장 수단, 교환 매개 수단, 그리고 마지막 회계 예. 단위 수단. 커피를 살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교환 매개 수단 그렇죠. 의 기능에 국한된 문제예요. 근데 1번 가치 저장 수단과 2번 예.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을 나누어서 봤을 때 돈의 기능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돈의 그 두 가지 기능을 나누어 봤을 때 금을 지금 돈으로 쓰진 않죠. 예. 이번에 교환 매개체로 금화를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예. 금을 교환 매개체로 쓰지 않는 건 예. 매 한 가지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과. 근데 가치 저장만으로도 금의 시가총액은 예. 지금 10조 달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예. 거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만으로도 예.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 네. 10조 달러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금이 3천억 달러의 평가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 보다 못하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교환 매개의 수단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면 네. 이건 이제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뭐 비트코인을 작은 단위로 돈으로도 쓰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시가총액, 네. 가치, 비트코인의 가치에 덧붙여서 그 교환 매개체로 쓸 수 있는 가치가 더해질 수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두 기능이 배타적이지 않다. 1 플러스 1,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다. 혹은 가치 저장 수단만으로도 금의 30배가 저평가되어 있다. 교환 매개 수단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이게 사람들은 지금 이걸 교환 매개로 쓰라고 해도 안 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서 커피를 사면은 네. 2010년에 피자 10,000 BTC 주고 산 그 사람 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이 지금 이걸 쓰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있는 건데 지금 이걸 쓰면 기회비용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네. 앞으로 만약에 100배 뭐 이렇게 1000배 이렇게 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 교환 매개 수단으로 쓰이냐 안 쓰이냐는 내가 이걸 투자 자산으로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어떤 기준 그 판단하기에 전혀 필요가 없는 판단인 거고 그런 거죠. 이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될 건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갖다가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화폐자를 붙여버리니까 자꾸 교환 매개를 생각을 하면서 생기는 뭔가 잘못된 판단인 것 인식의 같아요. 벽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